2020년 12월 17일 과학의 진실과 오류 제14주차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네덜란드의 사회 심리학자인 디어트 홉스테드는 불확실성에 관한 연구를 간략하게 소개하였었습니다. 오늘은 그의 대표적인 연구 성과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홉스테드는 세계의 54개국을 대상으로 불확실성의 회피와 수용 정도를 조사하였습니다. 불확실성 회피란 한 문화의 구성원들이 불확실한 상황이나 미지의 상황에서 위협을 느끼는 정도를 의미합니다. 즉, 불안해하는 정도인데, 공포에는 반드시 그 대상이 있는 반면 불안에는 뚜렷한 대상이 없다라는 것에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53개국을 불확실성 회피 지수가 높은 순서대로 하였을 때에 한국은 16위 정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조사 결과보다는 한국의 불확실성 회피 지수는 더 높을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결국 한국은 불확실성 회피 지수가 상당히 높은 축에 속해 있는 것입니다. 불확실성 회피 경향이 강한 나라에서 만나는 사람들마다 바쁘고 안절부절하고 감정적이며 공격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런 나라의 사람들은 평균적으로 덜 행복하게 느끼기 때문에 행복 지수가 현저히 낮게 나타나는 특징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불확실성 회피 경향이 강한 사회에서는 열심히 일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적어도 항상 바빠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불확실성 회피 경향이 강한 나라는 성공한 사업이나 직업을 무비판적으로 뛰어드는 경향이 강합니다. 한 예로 미국 사회로 이민 간 여러 직업의 한국인들이 미국 사회에서는 한결같이 자신은 한 번도 해본 적도 없는 세탁소를 많이 운영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국내에서도 치킨집이나 또 새로운 프랜차이즈 사업이 열풍을 일으키는 것은 선진국 국민들이 남들이 하지 않는 직업에 자부심을 느끼고 새로운 영역을 개척해 나아가는 직업관과는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많이 일하고 바쁘게 살면서도 한국의 경우처럼 행복 지수가 또 만족도가 낮은 불확실성 회피 경향이라고 생각된다면 이제 남과 비교하려는 상대주의를 버려야 할 것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은 비교할 수 없는 추상적 가치를 가지고 있기에 자신의 삶에 대한 고유한 영역에 대해 누가 뭐라고 해도 당당할 필요가 있습니다. 비록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남과 비교할 수 없는 그 무엇, 그 어떤 것이 나에게 존재하는지 찾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어떤 일에 도전하고 싶을 때에 생각이 많아지며 섣불리 도전하지 못하는 것도 어쩌면 불확실성 회피의 영향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불확실성 회피 때문에 하고 싶은 일의 비전에 대한 불확실성을 피하고 싶어 도전하지 못하고 시작해보지도 못하고 고민으로 하루 이틀을 보내다가 스스로 지쳐서 결국 포기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이제 스스로 자책하기보다 자신을 다독여주고 응원할 친구와 또 지지자들이 필요합니다. 저 또한 여러분을 격려하고 지지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노력을 조금만 더 해준다면 또 이 과목에 대한 열정을 끝까지 놓지 않는다고 하면 저는
여러분을 지지하며 또 여러분이 도움이 되는 선택을 하려 할 것입니다. 끝까지 실망하지 말고 이겨내기 바랍니다. 교재 261페이지 11번째 줄에 보면 19세기 말부터 몇 차례의 수정을 거친 원자 모형은 전자구름 모형 또는 궤도함수 모형이라고 일컬어지는 현대의 원자 모형은 전자의 위치를 정확히 아는 것은 불가능하고 그 위치를 오직 확률적으로만 파악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교재 261페이지 밑에서 9번째 줄 1932년 제임스 체드윅은 원자핵이 두 종류의 입자, 즉 양성자와 중성자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이것은 당시까지 풀리지 않았던 원자의 질량 문제를 해결해 주었습니다. 양성자와 전자를 합친 질량은 원자보다 훨씬 작기 때문에 제3의 물질이 원자 속에 있을 것이라고 추측은 해왔었지만 이제 그것이 중성자라는 것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과학자들은 원자핵을 깨트려 보길 원했고 그것은 원자 가속기의 등장으로 실현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입자 가속기는 미국인 물리학자 어니스트 올랜드 로렌스가 전자나 양성자 같은 하전 입자를 강력한 자기장이나 자기장 속에서 가속시키면 큰 운동 에너지를 얻을 수 있다는 추측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로렌스는 1931년 양성자를 8만 전자볼트로 가속시키는 데 성공했고 그것은 곧 양성자 가속기의 출발을 알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964년 미국의 물리학자 머리 겔만은 양성자가 중성자와 같은 소립자가 커크라는 3개의 더 작은 입자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교재 29장 두 차례의 세계대전과 전쟁에 참여한 과학자들. 교재 263페이지 첫 번째 줄에 보면 인류 역사상 과학자들이 전쟁 참여가 그리 드문 일은 아니었습니다. 역사적으로 일찍이 아르키메데스는 키라쿠라사를 침략한 로마 군대에 맞서 집강경을 이용해 로마 함선을 불태웠으며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성을 방어할 무기와 같은 당시로서는 혁신적인 무기 설계 기술자였던 것입니다. 263페이지 밑에서 첫 번째 줄에 있는 것처럼 근대 이후 과학이 고도로 발전할수록 전쟁에서 과학이 차지하는 비중 또한 커져 갔습니다. 특히 20세기 전반에 벌어진 두 차례의 세계대전과 과학자들의 전쟁 참여는 인간의 삶에 일찍이 유례가 없을 정도로 깊은 상처를 남김으로써 절제되지 못한 과학이 어떠한 결과를 초래하는지 극명하게 보여주었습니다. 교재 264페이지 밑에서 첫 번째 줄 1915년 영국군과 대치하던 독일군은 공기보다 무거운 황갈색 염소가스를 바람에 실어 상대편 참호 속에 있던 연합군 병사들에게 흘려보냈습니다. 이 때문에 연합군 병사들은 소리 없이 찾아온 죽음의 염소가스에 중독되어 많은 피해와 죽음을 당하게 되었고 연합군의 방어선은 순식간에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염소가스는 보통 수질 정화나 청소에 사용되는 것으로 사람이 마시게 되면 기관지와 폐에 심각한 장애를 일으키고 곧
죽음에 이르게 되는 치명적인 가스였던 것입니다. 독일의 과학자 프리츠 하버가 이 염소가스 개발을 주도하였습니다. 이러한 독가스 살포가 동일군 측에 큰 승리를 안겨주자 하버는 당숨에 독일의 영웅이 되었고, 이에 고무된 하버는 더욱 효과적인 독가스 개발에 박차를 가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연합군 측은 독가스 살포를 비인도적인 행위로 맹비난하였습니다. 그러나 연합군도 과학자들을 통해 결국 포스겐 가스를 개발하여 전쟁에 사용하였습니다. 연합군이 사용한 포스겐 가스는 호흡을 통해 폐로 들어가게 되어지면 폐 수종을 일으켜 결국 질식사하게 됩니다. 독가스를 전쟁에 사용한 독일의 비인도적 행위는 비난받아 마땅하지만, 마찬가지로 독가스를 사용한 연합군 측도 비난으로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는 것입니다. 교재 268페이지 네 번째 줄. 제4차 1차 세계대전의 종결 후 화학무기의 사용을 금지하는 제네바 협정서는 국가에 의한 과학자들의 전쟁 동원에 경각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과학자들의 전쟁 참여가 종식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1914년부터 1918년에 벌어진 제1차 세계대전을 화학자들의 전쟁으로 부른다면, 1939년부터 1945년에 벌어진 제2차 세계대전은 물리학자들의 전쟁으로 일컬어지고 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은 화학무기보다 더욱 가공할 만한 무기의 등장을 불러왔고, 그 중심에는 미국에 의한 원자폭탄 개발이 있었습니다. 교재 268페이지 밑에서 네 번째 줄에 보면 1941년 루즈벨트 미국 대통령은 핵무기 제조 계획을 뜻하는 맨하탄 프로젝트를 착수하였습니다. 맨하탄 프로젝트란 원자폭탄의 제조를 위한 핵분열 연구가 주로 뉴욕의 맨하탄에서 추진되었기에 붙여진 이름입니다. 이 커다란 계획을 이끌어 간 과학자는 캘리포니아 공과대학의 젊은 교수였던 로버트 오펜하이머였습니다. 총액 20억 달러라는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어간 이 프로젝트에는 나치 독일을 피해 유럽이나 미국으로 망명한 물리학자를 포함하여 세계 각지의 유명한 과학자들이 함께 참여하였었습니다. 교재 269페이지 밑에서 여섯 번째 줄. 우라늄 235의 핵분열을 원자핵을 분열하면 생기는 바륨과 크립톤의 질량과 배출된 중성자들의 질량의 합은 원래의 우라늄 235의 질량보다 훨씬 작다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즉, 이 핵분열에서는 손실된 질량만큼의 에너지가 외부로 방출되는데, 그것은 아인슈타인의 질량 에너지 등가 원리에 따르면 엄청난 에너지에 해당하게 되어지며, 이것이 바로 원자폭탄 제조의 이론적 기초가 되었습니다. 271페이지 두 번째 줄. 결국 미국은 1945년 두 개의 원자폭탄인 리틀보이와 팩맨 제조에 성공하였습니다. 이제 인류는 물리학자들이 만든 가공할 무기 앞에 서게 되었던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 이어서
이 원자폭탄과 또 과학이 인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함께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